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KTV 미술스톤의 이득영입니다. 저는 원래 SKTV 미술스톤에서 업무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CAS 경영 소개와 함께 조금 낯설지도 모를 저희 회사하고 제품을 좀 설명드리는 마케터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마도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 ESG와 플라스틱의 근본 생물의 플라스틱, 이게 ESG에 대한 플라스틱 산업계의 해답으로 생물의 플라스틱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좀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ESG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SK그룹과 SKC의 ESG 경영을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ESG와의 공존을 위한 저희 SKTVMG 도리체약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ESG 부분은 오늘 세션 제목이 생분해 플라스틱과 ESG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앞에 CJ하고 LG화학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야기 흐름상 간단하게 한번 좀 중요사항을 좀 짚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ESG라 하면 여기 앞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좀 보면 환경 부분에는 대기오염 감축, 에너지 자원 소비 절감, 폐기물 관리 등이 이제 환경 관련된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로는 구성원의 인권 다양성, 그다음에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지역 사회 등의 이제 책임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로는 독립적인 이사회와 감사의 운영, 컴플라이언스 준수, 주주가치 제고 등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ESG가 이렇게 좀 화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요. 예측하지 못했던 기후변화나 코로나 이런 등등의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다양한 리스크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최근 ESG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좀 보면 경영 관점에서는 과거 주주 이익 중심에서 현재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포용적 번영으로 바뀌고 있고요.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그 외에 비재무적 요소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사회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각국 정부들이 ESG 관련 규제 및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요. 또 관련 정보를 계속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또 이거를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EU의 탄소 국경 조정세 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ESG 공시 대상 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점차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ESG 관련해서 좀 SK그룹은 좀 선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SK그룹은 이미 2020년에 ESG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아까 잠시 전에 ESG를 좀 항목별로 간단하게 정리는 했지만
제 그룹 회장님의 표현을 좀 빌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죄송합니다. ESG는 미래 세대와 공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고 건강한 기업 지배 구조를 고민하는 이것이 ESG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2021년에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를 감축하겠다는 좀 광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가 또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타서 저희 SK그룹에서도 2021년부터 ESG 각 요소별로 관련 위원회를 이제 구축을 하고요. 본격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2020년 12월에 국내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그룹 차원에서 8개 기업이 아리백에 가입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경영처럼 제시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계열사별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SKC ESG 경영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C 또한 그룹 기조에 잘 맞춰서 ESG를 경영의 축으로 두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2040 온실가스 넷제로를 위해서 2차전지 소재라든가 반도체, 친환경 소재 등 온실가스 저감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아리백의 적극 이행과 사업장 내 화석 연료 사용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고강도 PBAT 레진 사업, 그 다음에 저희 SK TBM 지오스톤의 생분해 라인 사업화 및 이제 생태계 구축 등의 이제 생분해 소재 사업화, 여기에 열분해유 등의 이제 자원 순환을 통해서 2030 플러스 넷제로도 선언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요소별로 미래기술이라든가 혁신성장,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행복 경영 등의 실행 전략과 각각의 이제 주요 활동 선정에서 열심히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목표나 경영 전략에 따라서 SKC의 주력 사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기 1976년에 선경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회사가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필름 화학 중심의 이제 회사에서 지금은 2차 전지, 반도체, 친환경 이런 ESG 사업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글로벌 탑티어 동과업체죠. SK 넥실리스를 비롯해서 친환경 섹터에는 저희 SK TBM 지오스톤과 아까 말씀드린 고강도 PBAT 레진 사업을 하는 에코벤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항목별로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영역을 보시면 2020년에 아까 그룹 관계사와 함께 아리백이, 그다음에 2021년에 2040 온실가스 넷제로를 선언한 바 있고요. 더불어 생분해 재활용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2030 플라스틱 넷제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에너지 절감 소재, 그다음에 생분해 친환경 소재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도 각적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셜 측면에서 보면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 플랫폼을 통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과의 이제 동반 성장이라든가 지역사회 공헌 측면에서 조인정업 프로젝트, 또 해양 폐기물 정화 캠페인 등의 활동도 지속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구성원의 다양성이라든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일단 이 사회 영향을 좀 강화해서 이 사회 중심의 경영을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SG를 중심으로 한 SKC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변화를 통해서 과거 화학과 훈련회사에서 현재는 영실공이 ESG,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에코벤스의 승분해 플라스틱, 그다음에 저희 SK TBM 지오스톤의 승분해 라이맥스, 그다음에 열분해 등 친환경 원료랑 소재 쪽으로 좀 사업을 더 구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탄생했습니다. 저희 SK TBM 지오스톤. 어떻게 보면 모태 ESG 솔루션 기업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ESG와의 공존을 위한 저희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인구의 증가라든가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또 워낙에 플라스틱이 사용하기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생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 비중이 상당히 낮죠. 근데 이건 아마 그 앞에서 좀 인용하셨던 레퍼런스에 따라서 좀 수치는 다르겠지만 큰 물질들은 아마 같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한 12%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한 3분의 2는 매립이나 수납 이렇게 버려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 이제 강조되고 있는 재활용만으로 이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희가 20, 30년 산업계가 다 열심히 연구를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한들 과연 해결이 될까요? 불행하게도 저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쪽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표를 보시면 2020년 후죠. 2040년에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를 보시면 지금보다는 좀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3분의 2 정도가 매립이나 소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한 3분의 1 정도로 좀 줄어들었죠. 여전히 근원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또 여기 보면 타이틀이 2040 타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엔에서도 유엔의 이제 표현인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한 80%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정부 쪽에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분해 플라스틱의 중요성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아직은 좀 저희 업계에서는 좀 체감하는 온도가 좀 낮기는 합니다만 정책적인 지원도 좀 많이 같이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재활용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방면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5R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마 아시는 용어일 겁니다. 근데 조금 아마 이런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낯선
용어가 좀 있을 거예요. 러시라고 이제 표현을 저희는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연스럽게 썼다, 뭐 부패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예를 들어 가령 플라스틱이 유실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생분해되어 돌아간다, 이런 의미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R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 이제 SKTBM 지오스는 5R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완성해서 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자라는 비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고 CO2를 저감하는 데 이제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컨셉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생분해 플라스틱 수지에 자연유래 석회석을 고함량으로 배합해서 일반 플라스틱을 대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소재에는 생분해 수지가 한 50% 이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그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유실된다고 하더라도 그 생분해가 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생분해 라이넥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브랜드 네임은 저희가 지금 정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주시면 멋진 브랜드로 한번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분해 라이넥스가 플라스틱이 소진된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범용 남분해 플라스틱을 대체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은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성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케미칼 재활용 공정에서는 염소 포집 기능도 제공하고, 설령 내립이나 유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수한 생분해성을 고려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5R에 최적화된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석회석이 이제 탄산칼슘인데, 탄산칼슘에 의해서 화이트니스나 매트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마 감성적인 어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5R 측면에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저희는 일단 플라스틱 그 제품의 생산량,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PP나 P, 페트 이런 범용수지의 일부,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생산량의 한 15%까지는 우리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사용인데요. 지금은 많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생분해 플라스틱 하면 이제 사용 중에 물성이 좋아져서 사용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수지를 사용하느냐, 어떤 조건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사용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회용 접시나 컵, 리필 용기, 트레이 등으로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플라스틱 산업활동조합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그 화이트바이오 순환경제 산업기술연구조합, 이름이 좀 긴데 그 연구조합에서도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많이 과제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리사이클이라고 하면 미케니컬 리사이클뿐만이 아니라 케미컬 리사이클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케미컬 리사이클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케미칼 리사이클 과정에서 칼슘 성분이 염소를 포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케미칼 리사이클 공정에 PVC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플로라이드를 포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능에 지금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각이 될 경우에는 워낙에 성분의 플라스틱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저감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범용 플라스틱 대비해서 한 CO2 발생량이 50% 정도는 감축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메리 부실된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저희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얼 조건이긴 하지만 노란 걸로 표시된 게 저희 생분해 라임엑스의 생분해 독성입니다. 생분해 라임엑스의 이제 우수한 생분해성 때문에 아마도 메리 유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빠른 분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용도에 따라서는 이종의 생분해 수지를 조합해서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연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5R에 좀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저희 생분해 라임엑스를 어디에 사용할까, 어디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생분해 플라스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하여튼 핸들링하는 여러 업체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아마 사용 수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매년 한 3.5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양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사용 주기가 5년 이내가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그 사용 주명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가장 큰 타겟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묻었거나 해서 좀 재활용을 불가한 소재, 대체 영역도 중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의 적용 가능성의 분야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화장품 용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복합 소재로 이루어져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자료를 보시면 한국의 신규 화장품 중에 에코에스텍스 소구 신제품 비율이 한 2년간 이렇게 24%까지 급성장했다. 그래서 그 화장품 업계에서도 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에코에스텍스라는 표현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환경을 생각해서 윤리적 소비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또 큰 적용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저희 생분해 라임엑스를 가지고 시연한 신제품이고 사진을 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용품인데요. 최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면서 그 수거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장품 용기하고 마찬가지로 그 MZ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친환경 포장 제품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지불 의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MZ세대가 이렇게 친환경 포장 제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요구를 한다는 건 소비 측면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에도 소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품 용기인데요. 워낙에 요새 다회용기 문화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트레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적용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장표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SKC의 ESG 경영,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SK TV조 스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SKC와 TBM의 조인트 벤처로 2021년 9월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 연구소는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1,500톤 규모의 스몰 볼륨 머신, 파일럿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거대하고요. 준 양산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이제 3주부터 고객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케일업 양산은 2025년 1Q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 용기라든가 사출 제품은 이제 시연 사진을 좀 같이 넣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시트 제품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그 브로셔 팜플렛 갖고 계시나요? 이거 하고 목에 들고 있는 이게 지금 저희 라이맥스 시트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대체하기 때문에 나무 훼손하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종이 만들 때 물이 어마어마해서 뭐 라이맥스 제품을 만들면 96% 이상 물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친환경 생분해 소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이번에는 생분해 라이맥스는 아니고요, PP 라이맥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아마 조만간 생분해 라이맥스가 조금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돌아가서 분석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분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분해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일 주소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